안녕하십니까. 개미무명입니다. 월요일 주식 카테고리. 세부 내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삼성 SDI, 그리고 인텔 리비안 이 순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뭐 여러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해 듣는 것이 이제 외국인이 이제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거시경제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차트를 펼쳐놓고 있지만은 계속 이 거래량은 없어요. 예, 거래량은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원래 이 종목에 대해서 주된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시경제 환경에 같이 휩쓸려가는, 물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중에 모든 종목들이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처럼 자기들의 종목에 해당되는 그런 악재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도 휩쓸려가는 종목, 모든 종목들이 그렇다, 휩쓸려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종목들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삼성 SDI, 그리고 인텔 리비안 이렇게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시경제 환경을 말씀은 드리지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개별 종목의 어떤 입장에 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영상의 거시경제 자체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면 이거는 개별 종목의 어떤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는 그냥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불경기가 올 거고 불황이 올 거고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왜 사라고 하느냐? 왜 뭐 특정 어떤 포인트가 되면은 이때는 매수를 해라,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떨어지고 언제까지 오르고 거시경제가 다 무너지니까 모든 주식 종목들이 다 내리고,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시경제가 뭐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같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지수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내년까지 지금 떨어지니까, 내년까지 뭔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주식 시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별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제가 이 정도 지금 가격이 돼 있고 이 정도 포인트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이게 분할 매수라는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분할 매수의 기본적인 거는 리스크 완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방으로 와 이제 날라간다 무조건 이렇게 했을 때는 분할 매수 할 게 아니지.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죠.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과거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분할 매수, 그리고 장기 투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간에 투자해라, 이런 말들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하방 리스크가 큰 시장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우리 개미들의 어떤 뭐 매매 기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뭐 한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될 거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단기적이고 초단기적인 이런 거는 신의 영역이다, 알 수가 없다. 그걸 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다,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오렌 버핏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주가는 몰라도 10년 뒤 주가는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그 방향성이라는 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 방향으로 갈 때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느냐. 그러면은, 아니, 그 한 번도 안 떨어진다는 그 너무 극단적인 거 말고 몇 번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몇 번 떨어지고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10년 차트를 쫙 깔아놓고 보면은,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10년 차트를 볼 때는, 근데 안 그래요. 다 주가가 막 떨어질 때도 있었고, 다시 또 오르다가 또 떨어졌다가 오르다가 또 뭐 급등했다가 또 추락했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막 오도방정 뜨면서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이 방향성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니까 하루하루 일희일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리지만 주식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런 감정이나 기분의 어떤 그런 기복 같은 것을 뭔가 다스리고 할 줄 모르면은 노력을 하고 주식을 하는데 자꾸 떨어지고 자꾸 오르고 오를 때는 별말 안 하다. 내리면은 또 별말 하고. 물론 그게 뭐 인간이지. 뭐 그게 사람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똑같은 거예요. 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 투자하는 자세, 내가 이것을 얼만큼의 기간을 두고 내가 투자를 하게 됐다.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오른다 오른다 사라 이랬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도 없고 뭐 매수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라 했으면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오를 때 뭐라 했습니까? 사지 말라 했잖아요. 보세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라고. 근데 또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아무 소리 안 해. 그럼 또 떨어지잖아요? 또 징징거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 그런 사람들은 주식판을 떠나야 돼요. 자기부터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이 주식을 합니까? 자기 감정조차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는 거는 의미 없는 하락이다. 근데 지금 당장 팔아야 돼. 근데 내가 당장 팔아야 되는 사람 보고 내가 사라고 했습니까? 전 당장 팔아야 되는 사람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돈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까? 여윳돈 5년, 10년 이렇게 박아둘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 상황이 안 좋을 거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다. 부동산도 제가 다 팔고, 무리하게 대출한 것들 있으면 부동산 어떻게든 팔아가지고 다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종목만 보고 계속 뭐 오르면은, 좋아가지고, 뭐, 개미 명 덕분에 어쩌고저쩌고. 또 떨어지면은, 왜 떨어지는가요? 임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자기가 이 주식에 대해서 성숙해진다면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년에 상반기에도 안 좋아. 그런데 지금 저 주가가 지금 15,000원도 깨버려 나갔잖아. 제가 16,300원 깨졌을 때 저번 제가 월요일 날 장에서 16,300원 깨져도 살려고 했는데 주식이 더 떨어졌어. 15,000원 뭐 이래. 어이 좋아. 아이 좋아라 하고 사면 되는 거예요. 더 싸게 더 많이 사네. 지금 더 떨어졌어. 그럼 또 사면 되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고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주식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짜 초단타 치고 빠지고 오늘 샀다가 오늘 팔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 돈 잃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하시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주식을 하려면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개미에게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장기 투자고, 장기 투자에서 그 장기 투자하는 기간 내에 경제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무슨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측을 했던 일들도 있지만 전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엄청 많다고요.
그것을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게 분할 매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접근해야지 자꾸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주식은. 아무튼 현재로서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는 없어요. 여러분들 악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악재 있냐고요. 예측되는 호재밖에 없지 예측되는 악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습니다.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금 예측되는 악재는 없어요. 어느 정도 췌장암 신약도 무르익으면요, 그거는 호재입니다. 발표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상승하지 실망감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발표할 때 이제 승인이 안 났다 이러면 주가가 급락하겠지. 지금 그거 말고는요 없잖아요. 지금 악재가 없어요. 지금 췌장암 신약도 악재가 아니라고요. 바이오는요 발표를 딱 할 때 뭐 승인이 안 났다, 뭐 거절당했다,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다 이러 하면은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없어요. 악재가 없어요. 근데도 주가가 떨어진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락이다. 가짜 하락이다. 얼마든지 메꿀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하락은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받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받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한 방에 회복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도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분석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지금 불경기, 이 불황, 이 경제 침체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고 회사가 살아남고 종목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 종목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방점이 찍혀야지 주가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거를 볼 그게 이유가 없어요. 이 풍파, 이 경제 침체 속에서 무탈하게 이 풍파를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종목들은요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때서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설사 이제 내가 샀는데도 여기가 포인트다 해서 샀다. 근데 그게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고점도 아무도 모르고 안 난 놈이 사기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의미 있는, 그러니까 바닥일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다. 여기 전후해서 매수를 하시면, 분할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매수하고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절대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가가 튈 때 뭐래요? 주가가 튀고 나서는 사지 마라.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는 사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상승할 거면은 제가 살아가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럴 시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주식은 뭐 이기는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가고 뭐 기분 따라 막 느낌 따라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줏대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내 분석에 맞게 딱딱딱딱 해 나가야 된다. 그 내가 분석한 대로 그 포인트가 오면은 주저없이 팔고 주저없이 사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분석에서는 항상 어떠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00%라는 게 없어요. 100%라는 게. 제 방송, 제 영상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막 대충 듣고 대충 뭐 매수하고 대충 하시고 떨어지면 난리치고 오르면 별소리도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가 유료로 돌리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제 분석이 아까워요. 솔직히 그분들까지 선량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보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비판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방송도 제대로 안 보고 제가 했던 말도 아니고 또 제가 말했던 거는 전혀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솔직히 저 방송할 맛이 안 나죠. 아무리 다른 이제 선량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해주셔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솔직히 기분 안 나요, 솔직히. 그래도 저는 댓글 안 닫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요즘 같을 때 댓글 다 닫아놔요, 진짜. 웬만한 유튜버들 전부 다 댓글 다 닫아놔요. 댓글 못 쓰게. 근데 저는 댓글 안 닫습니다. 다 개방해놔요. 하고 싶은 소리 다 하세요. 소통하기 위해서. 왜? 유튜브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도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 온다.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마치 뭐 제가 신인 것처럼 100%다, 100%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그냥 제 분석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내년에 침체가 오고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왜 포인트가 되면은 사라고 하느냐? 내년 경기 침체가 오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그렇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그런데 우리가 전체 상황이 그렇다 해가지고 마땅히 내가 뭐 살 게 없고 내가 믿음 가는 종목이 없으면 내년까지 그냥 잠시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 좋아하시잖아요. 예? 워렌 버핏이 야 내년에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해가지고 주식을 잠깐 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워렌 버핏은 뺄 거면 그냥 거의 이제 빼고 나면은 안 쳐다봅니다. 그 종목은. 뺐다 넣을 것 같으면 빼질 않아요. 뺐다가 넣을 거면. 그리고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최근에 또 뭐 현금화를 많이 한다. 맞습니다. 워렌 버핏이. 근데 워렌 버핏은 한국에 투자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미국이 그만큼 뭔가 거품이 많이 꼈고 뭔가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뭔가 이 거품이 많이 꼈고 매력적인 금액대에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가 이제 1월 달에 취임하고 나면은 급격한 경제 상황의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뭐 워렌 버핏처럼 진짜 큰 돈,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워렌 버핏의 고객 돈이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은 내가 볼 때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내 돈,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제 돈이고 제 개인 돈이고 제가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믿는 종목, 제가 투자하고 믿는 종목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손해라고 보지 않고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게 나는 어차피 5년 10년 가지고 갈 거니까 지금 당장 경제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아니,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가 뭐 일본처럼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다라는 판단이 서도 모든 경제가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를 볼 때는 나락으로 갈 건데 그 중에서 특정 어떤 산업군은 그래도 그 속에서는 굴러간다, 살아난다. 일본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30년이니 뭐니 해도 있잖아요. 그래도 토요타는 차 잘 팔고 다 하는 겁니다. 저도 플스 하지만은 플스 발표 뭐 지금은 뭐 욕을 많이 듣고 있지만 어쨌든 플레이스테이션 그 소니도 잘 파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자기가 종목이 내수와 뭔가 경기와 좀 그 민감도가 좀 어느 정도 있다 하면은 경기를 타겠지. 팔리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저는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바이오 섹터는요, 여러분들 뭐 아프면 뭐 병원 안 가요. 경기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치료 안 받을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치료 안 받을 거예요. 경기 타는 종목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그냥 패시브 머니가 그냥 같이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내다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판단이지. 그 사람들이 맞았다, 틀렸다. 제가 뭐 평가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맞췄다 뭐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거 팔고 자기가 볼 때 더 좋은 종목 찾아가시는 뭐 분도 계시고, 요즘에, 이제, 국장 탈출해가지고 미장으로 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알 수 없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췄지 않습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야, 금리를 낮추면 우리 주식시장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그렇게 단순할 것 같으면은, 금리 보고 그냥 주식 투자하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건데, 누가 세상에 돈 잃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단순하면 금리 내리면은 주식 오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주식 유튜버들 다 날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코로나 때 다 우후죽순으로 생겨가지고, 뭐 아무거나 찍어도 오르던 그 시절에 다들 생겨난 주식 유튜버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진짜, 그때는 제가 진짜 제 주식 인생, 20년이 넘는 주식 인생을 통틀어도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그런 적 없었고요. 유럽 위기 때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진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정말 엄청난 일, 전염병, 진짜. 그걸 겪으면서 온 나라가 셧다운이 되고, 뭐, 돈을 미친 또라이처럼 풀고, 가상화폐고, 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 미친 또라이처럼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이때 이런 괴물들을 낳은 거예요. 왜? 오르다 살아나는 거 진짜 오르거든. 진짜 오르니까, 맹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어때요? 지금이 진짜 주식 장입니다. 그 코로나 기간을 빼고는요, 늘 요즘 같이 최근 들어서 이런 다 주식 장이었어요. 오르면 오르고, 내리려면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게 주식 시장이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내릴 놈도 올라가고, 올 놈도 오르고, 뭐 다 올라, 다. 지금 그 사람들, 주식 유튜버들 아직 하고 있잖아요. 다 틀리잖아.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독입니다, 독. 지금 안 그래도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나라도 다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환율 리스크를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까 제가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없어. 노동 가치가 없는 거야. 일을 안 해 사람들이. 일할 사람도 없어. 일할 회사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처럼 날아가는 거야 그냥. 전체적으로 나라가 뭐 경제가 뭐 다 날아간다 해가지고 기업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인데 회사라는 이런 기업이 전멸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없습니까? 잃어버린 30년, 이런 초장기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일본에 다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라는 거에 대해서 나라가 무슨 망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뭐 IMF 국가 부도 때도 뭐 회사가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부도나고 망하고 회사라는 그 자체가 살아남질 않았습니까? 국가가 부도났으니까. 국가가 망했으니까. 그때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풍파를 겪을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럴 때 뭐 유동성 위기도 있고 계속 막 유증 발행하고 막 이런 기업들 그리고 그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성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악재가 없어요. 그리고 유동성도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아직 뭔가 수익이 안 찍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차피 근데 제가 이미 약을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게 뭐 10억을 벌든 뭐 100억을 벌든 뭐 상관없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지금 그냥 거시경제 환경에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금리 하락, 인하를 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뭐가 무슨 뭐 있는데 뭐 해석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경기 침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경제 굉장히 안 좋을 거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창용 총재 헛소리 찍찍 해갖고, 지금 현재 정부도 경제부처 관련자들이 나와가지고 헛소리 찍찍 해갖고, 헛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할 게 없지, 당연히. 뭘 기대하겠어요? 헛소리 찍찍하는 사람들인데. 어? 금리 더 낮게 하고 돈 더 풀어가지고 부동산 띄울 생각만 하는데. 제가 뭐랬어요? 이 부동산 다 부서지지 않으면요, 절대 내수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이 살아나야 내수가 살아난다, 이 헛소리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이미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뤄가지고 경제 성장에 따른 부동산 상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이 상승하고 경제 자체가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해서 이뤄낸 부동산 상승이 아니라고요. 물론 빚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 같은 그런 부동산 거품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가계부채를 낳는 그런 구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지. 집을 지금 팔아도, 내가 집을 팔고 내가 뭐 길거리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다른 집을 또 살 거 아닙니까? 내 집값이 올랐어도 팔면 내가 차익 실현인데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내가 옮겨갈 아파트도 다 올랐는데, 내 아파트만 올랐으면 몰라, 다른 아파트, 모든 아파트도 다 올랐다고.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임금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빚이라는 걸 안 지고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전 국민이 이미 빚쟁이야. 전 국민이 빚쟁인데 또 어떻게 빚을 지나? 그런데도 정부는 더 빚내라, 더 빚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고, 뭐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모르겠고, 나는 다 같이 죽자 이겁니다, 그냥. 저는 뭐 다 죽었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 죽고 나면 저는 여유롭게 싹 들어가갖고 내고 팍팍 치고, 뭐 하기 싫으면 말아라고 딴 데 가고, 얼마든지 아파트는 늘리고 늘린 게 아파트니까, 늘리고 늘린 게 매물이니까, 내가 똥줄 타나 저거가 똥줄 타지. 나는 똥줄 안 타는데 라면, 니는 안 타는데, 니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놈이 똥줄 타는데, 지가 자기 집값 뭐 싸게 안 놓는 애까 그건 네 마음이지, 그거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일본 정부처럼 총대 메고 경제를 완전히 부러뜨릴 용자는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이 없다고. 왜? 국민이 아둔하거든. 국민은, 몇 년 뒤를 보고 지금 경기를 부러뜨려야지, 뭐,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다. 개 같은 소리지.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은 아둔하거든요. 당장 뭐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내 집값이 반토막 나고 이러면은 열받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30년. 근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미국. 진짜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미국이 뭐 부동산 정책은 뭐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요거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요거 개방했다 안 개방했다 막 이랍니까? 아니에요. 미국은 딱 주택시장은 딱 법을 정해놓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탄력적이라, 굉장히. 경제가 아프면요, 과감하게 털어내요. 도려내고, 과감하게. 그 와중에서 국민들이 뭐, 홈리스 되고, 뭐, 길거리 나앉고, 뭐, 실직하고, 상관없어요. 막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국민들이 뭐, 이래야 됩니다. 빨리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말은 그래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막, 금리 더 낮추고, 더 싸게 해가지고, 뭐,
홈리스한테도 막, 대출해주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한테 안 한다고. 이미 한번 겪었거든, 크게. 그때도 굉장히 탄력 있게 미국이 탁 털어내고, 5년, 10년 만에 진짜 쫙, 지금 보세요. 완전 미국 혼자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안 돼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 자산은 본인이 알아서 지키는 겁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제가 과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따로 크게 이제 분석할 게 없다.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 그냥 주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나중에 이제 뭐 췌장암 신약이라든지 췌장암 진단키트 관련된 어떤 이제 재료들이 이제 슬슬 나올 때 되면은 뭐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석할 게 있지만은 그런 거 없다 이제는. 뭐 이제는 얘는 그냥 시간이 그러면 계속 돈 벌고 약 팔고 돈 벌고 신약 개발 또 무슨 이런 진단키트 이런 기대감으로 또 주가 튈 거고 그래 될 거예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자체적인 어떤 악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오늘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요거에 떨어질 때, 그때 제가 뭐 얼마에 사다 그랬죠? 기억이 안 나네. 4만 얼마에 샀나? 하여튼 사고, 또 주가 좀 오르더니 다시 또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트럼프 정부, 자기 미국 정부에서, 뭐 관련자들이, 뭐, IRA 뭐 법안이라든지 각종 뭐 보조금, 지원금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손보겠다, 검토하겠다, 뭐 이런 발언에 따라서 막 움직여요. 이때가 출시 투자하기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회사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트럼프 정부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냐면 그냥 볼 때는 직접적이거든. 당장 그런 보조금 폐지하고 보조금 아니면 삭감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게 줄어들잖아요. 아직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든 전기차든 간에 요 이제 초기고 완전 초기 태동기에서 이제 막 초기로 이제 뭔가 과도기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는 뭐다? 부도, 폐업, 혹은 통합, 인수, 합병 이런 것들이 이제 왕왕 일어나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그럼 제가 과거 금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살아남을 기업인가? 여러분들 삼성 SDI가 타 기업의 인수가 될 그런 기업입니까?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 인수했지 인수될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상으로도 그렇고 얘네들이 그냥 그래도 뭐 기술력이 좀 있고 그래도 뭐 인수 합병할 뭐 가치가 있는 회사는 자기들이 흡수 합병하겠지. 근데 삼성 SDI가 근데 망해가지고 인수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삼성 SDI가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단순하게 전기차 배터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 어찌 보면 뭐 선택과 집중이 약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득이 되고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 다른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도 있지만은 삼성 SDI를 좀 추천을 해드렸고 저도 지금 투자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지금 전기차 배터리 지금 날아가는 종목도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대부분 그렇게 날아가는 종목들 보면 뭐예요? 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이에요. LG엔솔이 날아갑니까? 예? SK온이 날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주가가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폭이라는 것이 이제 중소 중견기업은 달라요. 얘네들은 지금 바빠. 지금 얘네들은 뭐 공사 진행도 안 되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도 어디 빌려줄 데도 없고 빌려온다 해도 돈 까먹는 게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직 안정적으로 자리를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 지금 이런 경제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기업에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같은 전기차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하냐? 이런 위기,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잠깐 버티는 그게 아니라 몇 년을 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기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제를 깔고 내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게 매력적인 금액이네? 요 포인트에서 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삼성 SDI는 요 25만 5천 원, 그때 운이 좋아서 요 밑에서 이렇게, 쭉 빠질 때, 제가 운 좋게 샀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닥이다 해서 산 게 아니에요. 바닥이었으면 내가 바닥이라고 100% 확신했다면 몰빵해야지. 아니잖아요. 또 떨어질 수 있다고.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분할 매수예요. 아무튼 지금 요 선을 25만 5천 원을 아직은 버티고 있는 와중입니다. 내년 되면 또 더 떨어질 확률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다시 25만 5천 원 여기 하는데 여기 사야 되느냐? 이때 안 사신 분들은 사셔도 돼요. 근데 이때 사신 분들은 조금 더 좀 더 보고 사도 됩니다. 좀 더 보고. 왜냐면 요 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초단기에 내가 이미 분할 매수 한 시점에서 너무 날짜적으로 많이 안 흘렀는데 사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만약에 25만원에 샀어. 근데 일주일 뒤에 뭐 진짜 뭐 21만원, 20만원까지 떨어진 거야. 그럼 많이 떨어졌잖아요. 단기간에. 단기간에 낙폭을 키울 때는, 이럴 때는 또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놈이 그놈이잖아.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때는 분할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설사 좀 시간이 흘러서 뭐 한 달, 두 달 흘러가지고 여전히 25만 원에 머물러 있다. 그때는 사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매수했던 그 포인트에서 기간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매수를 안 했던 분들 혹은 못 했던 분들은 요때 25만 5천 원 요 선의 안팎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 안팎에서 뭐 조금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 같은 거는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른 기업 다 망해도 망할 기업 없다. 망할 일이 없다. 오히려 다 안 좋을 때 알짜배기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한테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차트입니다. 자, 인텔 뭐 미국 장이 뭐 연일 뭐 재고가니 뭐니 하는데 인텔을 잘 못 가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름 선방 잘 하고 있어요. 뭐 제2의 노키아가 되냐 뭐 마냐 뭐 또 요즘에 삼성전자가 안 좋으니까 뭐 제2의 인텔이 되냐 삼성전자가 뭐 이따구로 하면서 인텔을 굉장히 안 좋은 어떤 나쁜 의미의 어떤 아이콘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뭐래 말씀드렸잖아요. 인텔은 곧 미국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셨습니다. 망할래? 그냥 나 그냥 인텔 아우 나 힘들어 피곤해 그냥 나 회사 문 닫고 싶어. 그러고 싶어도 못해요. 인텔은 절대로 미국에서 가만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절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기업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인텔이 애플이랑 뭔가를 한다 이런 소문이 이제 루머가 뭐 돌아요. 자 보세요. 뭐 AMD부터 뭐 암 홀딩스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다 집적거리잖아요. 인텔 왜 집적거리겠어요? 이렇게 한번 딱 윈텔의 어떤 위기급의 어떤 요런 거 올 때 뭐 전체든 뭐 일부 사업부든 뭐든 낼름 하고 싶은 거지 탐나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텔에는 메리트 이 수십 년간 이 반도체 설계 제조 뭐 이쪽으로 왕자를 계속 지켜왔던 그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여전히 인텔보다 괜찮은 뭐 약간 뭐 삼성전자나 AMD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학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인공지능이 막 난리다.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맞지만 분명히 문제가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모든 어떤 뭔가 이 새로운 산업군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 문제점 없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산업군은 없습니다.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전히 인텔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 인공지능 쪽으로도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마치 당장은 못 쫓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장은 제가 절대 못 쫓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반도체 뭐 나노 공정도 당장은 못 쫓아갑니다. 그러면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인텔은 천재다. 그러니까 감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시간과 어떤 버틸 힘을 주면은 돈과 시간을 주면은 해낼 수 있는 깜이 되는 기업이다 이겁니다. 그런 바탕에는 인텔이 곧 미국의 어떠한 자존심이라는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텔도 어쨌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좀 왕자에 계속 앉아 있을 때는 좀 느슨했을 수도 있습니다. 천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재도약하는,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아, 우리가 좀 방만했구나. 뭔가 좀 바짝 뭔가를 개발하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 저변에 뭐가 있고, 그 속에서 뭐가 있고, 이런, 뭐, 애플과의 루머, 이런저런 루머, 또 차세대 뭐 전투기 관련된 뭐, 루머, 온갖 루머들이 있지만은, 그 정도로 루머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미국의 어떤 국방과 보안이 굉장히 밀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는 더 이상만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각종 무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반도체다. 근데 이걸 외국에서 제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보안과 국방과 그것도 특히나 그것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 천조국 미국에서는 인텔은 무조건 살려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조정 줄 때 확실하게 우리가 포지셔닝을 딱 낮게 잡고 있으면은 시간이 흐르면요 나중에 되면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나오고 미국은 배당 얼마나 잘 줍니까? 그런 재미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줄 때 왜 안 사냐 이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기회를 줄 때 왜 안 사고 지금 넷플릭스 지금 주가가 확 오를 때 지금 차트 보니까 저때 내가 왜 안 샀지. 그때 사라고 하면은 미친놈 소리 들을 때였어요. 아무튼 요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인텔은 절대 망할래야. 나는 망하고 싶어 이래도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다. 미국의 이 자본시장은요 회사의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은 주주의 주주. 누가 그냥 CEO로 앉냐 안 앉냐 이런 거지. 인텔은 누구 거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젠슨 황게 아니에요. 젠슨 황이 이끌고 있는 거지. 젠슨 황게 아닙니다. 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물론 뭐 창업주나 이런 애들은 지분율이 높긴 높지. 그렇다고 이 미국의 자본은요 소유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튼 인텔을 바라보는 시각은 변함없어요. 큰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온갖 긍정적인 그런 루머들이 나오는데 아직 그게 뚜렷하지 않고 그렇다고 인텔이 뭔가 괄목할 만한 뭔가 제품을 내놓거나 기술력을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받아서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장기 투자의 종목으로서 놔둬라. 때 되면은 오르고 때 되면은 기술력 선보이고 때 되면 제품 꺼내고 할 것이다. 진짜 재도약하는 그 시기는 뭐냐? 배당 다시 시작하는 거. 인텔이 다시 배당을 시작할 때 되면은 뭔가 이제 인텔이 어떤 궤도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이다. 지금은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 뭔가 맛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테슬라 가세요. 엔비디아 가서 거기서 도박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초단기적으로 자기가
할 자신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거래량이 막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서 단기적으로 나는 화끈한 게 좋아 이런 사람은 그거 가시면 됩니다. 돈을 잃든 쪽박 차든 부자가 되든 그거 가시면 되고요. 더 심하게 하고 싶다. 가상화폐 가세요. 비트코인 가가지고 아무 가치도 없는 비트코인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많이 버시면 되잖아요. 아무튼 인텔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시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지 절대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할 종목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인텔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최근에 요런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예, 뭐 급등이 나왔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뭐 복스바겐에서 원래 50억 달러 이제 투자 계획에서 58억 달러로 올렸다. 증액을 했다. 요게 또 한번 딱 튀었다가 또 쭉 빠졌다가 왜 쭉 빠지면 또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연간 흑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뭔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생산에 대한 그리고 화재도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우려를 낳는 거지. 우려를 낳고 한다. 근데 또 최근에 뛴 거는 뭐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조지아 공장 건립 비용 관련해 가지고 대출이 이제 승인이 났다. 요게 이제 기사가 나면서 이제 조지아 공장 설립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겠죠. 예. 물론 뭐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지만은 일단은 미국 자체가 지금 금리가 계속 의미 있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고 여전히 리비안 차량에 대한 후기들이 굉장히 좋고 평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지금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이렇게 차고 이제 뭐 보조금을 뭐 줄이니 아예 없애니 뭐니 하면서 떠들고 있지만은 그게 뭐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근데 일론 머스크가 설치니까 캘리포니아 이제 주지사 개빈이 얘가 개빈 뉴섬이죠. 이 사람이 테슬라 안 주고 테슬라는 떼고 주정부 차원에서 뭐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전기차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트럼프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제가 볼 때 임기 4년 중에서 한 2.5년 정도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앞에 2년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지금 바이든처럼요. 그냥 레임덕이 와요. 지나가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두세 명 바뀔 정도의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돼가지고 뭐 전기차가 어쩌니 저쩌니 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모멘텀과 성장 동력과 얘네가 그런 지금 현재의 이런 것들을 뭔가 이겨낼 만큼의 경영 상황인가 제품을 잘 만들어내는가 기술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만 보면 돼요. 본질적인 것만 보면 됩니다.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장기 투자는 이런 풍파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워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게. 왜냐면 지금 달러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못 샀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사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으면 이상하겠지만 저는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이 사기 전까지. 그래서 내가 많이 사고 난 뒤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미 이제 리비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쁜 소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저 투자하고 있는 저한테는요 이렇게 주가가 튀면은 좀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절대로 추격 매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좀 달러가 제가 좀 원활히 이제 안 들어오면서 원활히 안 들어온 대신에 지금 이제 곧 많은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빠요. 이제 달러가 왕창 들어오는데 그동안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원활히 달러가 안 들어왔던 게 밀리고 밀려서 뭐 늦게 들어올 거 빨리 들어와야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들어오니까 이제 큰 돈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이미 이렇게 튀어가지고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주가 올랐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가 이 뭔가 저가에서 분할 매수를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튼 뭐 이건 제 기분일 뿐이고, 아무튼 이제 리비안이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조지아 공장 대출 승인이 나고, 또 최근에는 또 테슬라와의 법정 다툼이 이제 합의에 이를 것이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를 것이다. 근데 이게 또 확정이 되면은 또 주가가 한번 튈 거예요. 그러고 조정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IRA 법안에 대한 리스크, 여러 가지 또 경기 침체에 따른 또 수요 감소 이런 악재도 물론 반대쪽에 이제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기차 시대는 반드시 온다. 누가 살아남을 거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누가 살아남을 거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런 이런 뭔가 수요가 죽어가는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는 테슬라 같이 이렇게 덩치 큰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오히려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덩치가 너무 크거든. 수요가 조금만 감소해도 얘네들은 휘청거립니다. 과거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에서도 막 이제 점유율을 뭐 80% 이상 달리다가 한번 70%대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막 독일 자동차 막 많이 팔리고 막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80% 이상대 놀다가 70%대 떨어졌다고 현대차가 휘청거리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점유율 8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그 몸집이 그렇게 커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몸집이 그 커진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판매량이 확 점유율이 줄어든 거예요. 그 몸집에 맞지 않다. 이거 점유율이 70%대라는 것도 엄청나게 높은 건데도 얘들은 초고도 비만이었던 거예요. 초고도 비만이었는데 갑자기 고도 비만이 된 거야. 고도 비만도 엄청난 비만이잖아요. 근데 초고도 비만이었다가 고도 비만이면은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덩치가 너무나도 크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 이 회사의 덩치가, 규모가 다르다 이겁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뭐 기가 팩토리를 여기저기 막 깔아놓고 생산량이 있고, 그 생산량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고용을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수요 감소나 경기 침체 이런 거에 맞닥뜨려 가지고 역풍이 불면은 이게 덩치 큰 게 오히려 독이 되는, 이게 잘 될 때는 가와 생산량도 많고 막 하니까 뭐 원가 절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점도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게 이 덩치 큰 거거든요. 아무튼 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거의 뭐 일심동체 수준의 그런 거라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테슬라는 그렇지가 않다. 실질적인 재무제표나 판매량이나 영업 실적이나 뭐 생산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많이 기대되고 리비안이 빨리 지금 R2, R3까지 빨리 출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빨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참 굴러다니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요즘에 국장이 안 좋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고, 내년도 상반기로 끝날지 더 길어질지 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요거 부러지면서 가계부채가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우리나라는 골로 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위선자들, 뭐 정치인들 뭐 하는 짓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막 환골탈태시키는 그런 용자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당분간 향후 몇 년 동안은 절대 없을 거다.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무리하게 대출하신 분들은 고통이 굉장히 심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